직업 안정성이 걱정입니다. 걱정할 가치가 있나요? 누구세요? 아, 걱정할 가치가 있죠. 직업의 안정성을 걱정 안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호주라고 하는 나라가 직업의 안정성이 없죠. 한국에 비하면.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직업의 안정성이 있는 나라는 세계에 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일본이고 하나는 한국이고. 그 이외의 나라 중에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직업의 안정성이 있는 나라인 한국과 일본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아마 세계에서 직장인으로서의 스트레스는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안정성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직업적인 면에서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직업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나의 실력이 나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그냥 한국에 있었으면 제일 안정한 그 사람 중에 하나였을 텐데 이제 그거를 이제 버리고 왔을 때의 어떤 그 의사 결정의 기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생활하다 보면 내일 잘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한 달 있다 잘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항상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력이 있으면 뭐 다른 직장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직업의 안정성은 물론 중요한데 물론 직장의 안정성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기의 코어의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만 있으시다면 어찌 보면 그 자기의 실력이 본인의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은 내가 삼성에 들어가면 내가 삼성에 일단 졸업할 거야. 뭐 일본에 가면 일본 맡으면 뭐 내가 뭐 미쓰비시에 들어가면 정년퇴직을 미쓰비시 할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호주는 CEO부터 지금 시작하는 주니어까지 누구도 나는 이 회사에서 영원히 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컬처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끝까지 가져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내가 조직에 속해 있어서 그 조직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조직을 고를 수 있어.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그게 안정성이라는 개념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요? 질문하신 분 혹시 네. 여기 밑에 적어주셨어요. 직원, 자본, 능력.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리스크를 관리를 하고 리스크를 매니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물론 사업이라는 이 활동 자체는 프로핏을 만들고 마진을 만들고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이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일단 직원분들이 모든 회사가 다 비슷하겠지만 회사는 직원 없이 돌아가지 않아요. 직원분들이 거의 최상위에 계셔서 이 수혜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거를 받으셔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원분들에 대한 케어, 복지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본 너무 중요하죠. 네, 자본 없이는 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쪼달리는 상황에서 사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하지 말라고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해보니까 돈에 쪼달리면서 사업을 한다? 이거는 정말 본인이 피말리는 그런 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겠지만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는 건데 처음부터 돈이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거는 요즘에는 되게 그 메서드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유튜브라든지 소셜 미디어라든지 뭐 페이스북 좀 올드한 거지만 그런 것부터 해서 온라인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틱토커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뭐랄까 좀 돌리는 그런 연습을 이렇게 조그마한 그런 사업장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자본적인 뭐랄까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매장이라든지 이런 좀 자기만의 그런 보금자리를 꿈꾸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 거라면 이런 것도 네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리스크가 따른다.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본인한테 책임이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리스크를 어떻게 매니지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과가 좀 달릴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그 인플레라든지 그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돈을 벌기가 너무나 힘들고요. 그리고 서민분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조차도 콜스나 이런 우럴스 가서 장 보는 것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너무 많이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거 적기라고 보지는 않지만 네, 도전하실 의향이 있으시고 준비가 되셨다면 네, 해보시고 실패해 보시더라도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지만 잘 하시길 추천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에는 능력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이게 본인이 만약에 사장인데 어떤 능력을 가졌고 어떤 능력,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다이렉션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께서 하시려고 하는 분야,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네, 분야에 대한 그런 배경 지식이라든지 파운데이션, 초석이 있으셔야겠죠. 경험이 없이는 절대로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제 직원들, 셰프들한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모든 거를 다 할 줄 알아요. 접시 닦는 거 누구보다 더 빨리 접시를 닦아요. 뭐 스터 프라이 하는 거, 딥 프라이 하는 거 누구보다 잘하기 때문에 저는 제 셰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뭐 제가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제대로 된 방향을 이렇게 디렉션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으로서 오너로서 모든 거를 다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 그거는 조금 네,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저는 그 리스크인 것 같아요. 리스크 어떻게 매니지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게 좀 중요한 요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좀 그런 아집이라고 하면 아집일 것 같아요. 부모님의 서포트를 받지 않고 내가 호주 땅을 밟았으니 내가 한번 잃어보자라는 그런 아집 같은 걸로 여태까지 해왔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잘 하고 레스토랑을 오픈을 하고 이렇게 또 차후에 투자라든지 이런 뭐 공장이라든지 스마트 팜이라든지 이런 거를 디자인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네, 고생을 많이 한 케이스여서 네, 두려움 없이 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냥 앞으로 그냥 무작정 달렸던 것 같아요.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게 제가 여태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호주 바리스타로 일하시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무엇인가요? 네, 호주 바리스타로 일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저는 애티튜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 스킬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애티튜드는 사실 자영업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미 고용된 분들이 계세요. 거기서 한 분을 더 뽑는 건데 이분이 여기에서 잘 융화되지 못하면 사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이분이 융화가 돼야 사실 가게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점차적으로 매출이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분이 아무리 뭐 커피 스킬이 좋고 뭐 수상 경력이 있어요. 하지만 융화되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커스터머 스킬이고요. 커스터머 스킬은 뭐 호주에서 커피 한 잔씩 사 먹어 보셨잖아요. 보통 되게 프렌들리하게 맞아줍니다. 웃으면서 맞아주고요. 그리고 다음에 왔을 때 이름이나 메뉴를 다 기억을 해주세요. 그렇다는 뜻은 이거는 저희와 어떤 바리스타와 커스터머 간에서 커피를 주고 파는 사이 정도가 아니라요, 그것보다 더 이상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돼서 나중에 바다를 같이 놀러 가기로 하고요. 아니면 뭐 펍에서 맥주를 한잔 하기도 해요. 커스터머 서비스를 넘어서. 그래서 친구 같은 개념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커피 스킬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 집에 저희가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친구가 맛없는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그렇다고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하루 이틀 그럴 수 있죠.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 하루 이틀 좀 덜 맛있게 만들어줬다고 해서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안 오거나 하지 않아요. 왜냐면 너랑 나랑은 친구니까. 한인 교민들에게 어떤 도움, 이득이 있나 이런 질문인데요.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해석한 선에서 이제 답변을 드리자고 하면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정말 줄 수 있다는 데 굉장히 좀 특혜된 자리라고 느끼고 있고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도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받는 거를 좀 중시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주면서 인연을 맺는 게 좀 그 전자보다는 좀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치에 호주에서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또 한인 교민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이게 생각을 많이 해보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충분히 이제 좀 잘 살고 이제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웃들한테 약간 좀 더 베풀 수 있고 좀 우리가 좋아해서 온 호주 사회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으면은 참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교민 사회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게 이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번아웃이 왔는데 지역 이동을 고려하는 것이 좋은가요? 혹시 질문하신 분? 네. 번아웃이 왔을 때는 제 생각에는 쉬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을 했는데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네, 저도 사장이지만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으셨으면 사장한테 가셔서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럼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페어워크라든지 이런 기관에 정식적으로 이제 리포트를 하셔서 돈을 받으시는 방법으로 저희 쪽에 연락 주셔도 저희가 가이드라인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타국 생활 중 외로움을 극복하신 본인만의 방법이 있으셨으면 공유해 주세요. 혹시 질문하신 분 계실까요? 네, 저는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많이 찾아다녔어요. 어떻게 하면 외로움을 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족에 대한 향수를 잊을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찾다가 그 스완스톤에 보면은 그 비보이들이 춤을 추는 장소가 있어요. 체스 두는. 네. 거기에 이제 팔콘 북이라는 한국인 그 비보이 댄서를 보고 거기에 반해 버렸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비보이가 되기 위해서 1년 정도 넘게 이제 같이 크루에 따라다니면서 비보이를 배우면서 춤을 추고 막 퍼포먼스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정말 제가 외로웠을 때 극복했던 방법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친구들 사귀면서 춤추고 음악에 심취해서 비트 들으면서 그 매 순간을 즐기다 보니까 외로움이 싹 가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저는 극복을 했습니다. 네.